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 박미라입니다. 국민연금의 운용연금 재편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내수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규제 총량제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13번째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에서 돌려받는 세금이 내년부터는 9천억 원가량 줄어들 전망입니다. 자동차 시동이 꺼지면서 운전자 생명을 위협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가 기관의 매수세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장 마감 소식 증권부 강광우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세한 마감 시황 전해주시죠. 네, 코스피 지수는 오늘 전거래일보다 0.68% 오른 1943.12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1,300억 원, 500억 원어치 순매도했지만 기관이 1,000억 원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연말 배당 시즌이 시작되면서 삼성전자의 배당 확대 정책이 호재로 작용하면서 배당 관련주, 우선주를 중심으로 상승세가 틀어졌습니다. 업종별로는 섬유, 의복, 전기가스업, 은행 등이 올랐고 증권, 비금속 광물, 종이목재 업종이 부진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는 신한지주, 삼성화재, K금융, SK하이닉스를 제외한 전 종목이 상승했으며 한국전력, 포스코 등의 오름폭이 두드러졌습니다. 지금 시점이 저가 메리트가 있는 공모주를 매수할 시기라고 하던데요. 이와 관련된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올 하반기 새내기주 절반이 공모가를 밑돌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기술적 반등 가능성이 높은 종목으로 신화콘텍, 대부시스터즈, 파버나이 꼽혔습니다. 이들 종목의 주가는 상장 초기 불안한 수급 탓에 크게 떨어졌지만 수급 요인만 해소되면 상승할 여력이 큰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우리투자증권에 따르면 올 하반기에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32개 종목 중 절반인 16개가 공모가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 들어 IPO 종목의 평균 주가 상승률은 29.56%로 양호한 것처럼 보이지만 개별 투자자 입장에서는 실패에 가깝습니다. 제일모직, 삼성 SDS, 슈피겐코리아 등 일부 종목을 제외하면 대부분 종목이 공모가를 크게 밑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재석 우리투자증권연구원은 IPO 종목의 경우 상장 초기 차익 실현 물량 등 수급적인 요인에 의해 주가 흐름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하반기엔 삼성 SDS와 제일모직이라는 거물급 종목의 상장과 함께 30개 이상의 IPO가 몰렸기 때문에 수급적인 측면에서 악재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뒤집어 보면 공모가 아래라도 부정적인 수급 요인만 해소되면 본래 기업 가치에 따라 공모가를 회복할 종목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투자증권이 상장 30영업일 이상이 지난 종목 중에서 공모가를 밑도는 9개 종목을 대상으로 기술적 분석을 한 결과 신화콘텍, 대부시스터즈, 파버나인 등의 순으로 주가가 반등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증권부 강광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민연금 지배구조 개편 방안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국민연금 기금 운용의 독립성과 전문성, 책임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개편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오늘 2015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국민연금 기금 운용체계 개편을 주요 정책 추진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정부가 국민연금 기금 운용체계를 손질하려는 것은 기금이 주식과 채권 등 국내 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기금 규모는 2006년 말 189조여 원에서 2014년 9월 458조 원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해마다 주식 투자 비중을 확대하면서 주식시장에서의 비중도 2006년 말 2.7%에서 2013년 말 6.4% 등으로 올랐습니다. 주식시장의 큰 손으로 불리는 이유입니다. 한편 기금운용본부를 국민연금공단에서 분리해 금융시장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내년 3월께 국민연금 지배구조 개편 정부안을 마련해 4월께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내년 내수 활성화를 위해 투자와 고용 창출을 가로막는 규제를 폐지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합니다. 정부는 해외 진출 후 국내로 다시 복귀한 유턴 기업과 외국인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늘려주고 수출금융 26조 원으로 중소 중견 기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때 그에 상응하는 만큼의 규제를 폐지, 완화하도록 하는 규제 총량제를 내년 상반기에 전면적으로 시행합니다.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이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등 폐지 완화 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일부 규제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최대한 폐지하거나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외국인 투자와 유턴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늘려주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외국인 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에서 투자 규모 연동 비율을 낮추는 대신 고용 창출량에 비례해 한도를 늘려줄 계획입니다. 정부는 FTA를 활용하고 신흥국 진출을 늘려 국내 기업의 해외 시장 개척을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중소, 중견기업 지원을 위한 수출금융은 25조 5천억 원에서 26조 5천억 원으로 늘립니다. 수출 초보 기업이나 기술력 우수 기업 등의 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해주고 경영 컨설팅, 환위험 관리 등 서비스를 제공해주기 위한 것입니다. 달라진 소득공제가 처음 적용되는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월급쟁이 등이 돌려받는 세금이 전년보다 9천억 원가량 줄어듭니다.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꾼 공제 항목의 대부분이 10% 이상 감소합니다. 정부는 내년 소득공제 환급 규모가 9조 8,700억 원으로 올해보다 8.1% 줄어든 8,761억 원으로 추산했습니다. 10조 원을 밑도는 것은 2012년 이후 3년 만입니다. 이번 환급액 감소는 소득공제 항목의 상당수를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꿨기 때문입니다. 보장성 보험료와 연금 계좌는 납입액의 12%, 의료비, 교육비는 지급액의 15%, 기부금은 금액에 따라 15에서 25%를 각각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빼주는 방식으로 전환됐습니다. 세액 공제를 적용하면 상대적 고소득층일수록 환급받는 세금이 줄게 됩니다. 항목별로 보면 특별 공제 항목 가운데 환급 규모가 가장 큰 보험료는 올해 2조 3,580억 원에서 내년 1조 9,917억 원으로 15.5%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기부금은 9,710억 원에서 8,684억 원으로 10.6%, 의료비는 6,920억 원에서 6,026억 원으로 12.9%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내년부터 근로장학생과 취업준비생 등 저소득층은 연 2%의 금리로 월세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월 30만 원 한도로 최대 2년 동안 받을 수 있는 건데요. 정창신 기자가 소개합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2일부터 근로자 서민전세자금 대출과 저소득 가구 대출을 통합한 버팀목 전세대출을 시행합니다. 또 저소득계층의 월세대출을 지원하는 주거안정 월세대출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월세대출의 경우 연 2%의 주거안정 월세대출이 신설 시행되고 전세대출의 경우 2.7에서 3.3%의 버팀목 전세대출이 시행됩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당장 자력은 부족하지만 장래 소득 발생이 예상되고 자활 의지가 있는 저소득계층을 위해 우선 내년 한시적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합니다. 취업준비생이나 희망키움 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연 2%의 금리로 매월 30만 원씩 2년간 총 720만 원 한도입니다. 다만 국토부는 저소득계층을 위한 월세 대출의 취지를 감안해 보증금 1억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인 경우로 대상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주거 취약 가구에 대한 월세 대출 실시로 저소득층 주거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우선 15년도에 500억 원 한도로 시범 사업을 추진을 하고 성과하고 문제점을 분석을 면밀히 한 후에 제도 확대 시행 여부를 추후에 좀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또 버팀목 전세대출 제도도 시행합니다. 기존에는 근로자 서민 전세자금 대출과 저소득 가구 전세자금 대출로 구분해 운용해온 것을 이번에 하나로 통합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소득 수준과 보증금 규모별로 금리를 차등화함으로써 다양한 주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수도권에 거주하면서 보증금 3억 원 이하, 소득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존 3.3%에서 2.7%로 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대출 기간도 8년에서 최장 10년으로 연장됩니다. 특히 연소득 4천만 원 이하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및 한부모 가족은 지자체에서 사실 확인을 받은 후 일반 금리보다 1%포인트 우대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국토부는 서민주거비 부담 완화 후속 조치로 최근 주거비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에게 다양한 주거 상황에 맞는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다 갑자기 시동이 꺼진다. 생각만 해도 아찔한데요. 시동 꺼짐 현상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엄청난 결함인데도 차량을 교환하거나 환불받기는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한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악산 도로를 달리는 한 승용차의 블랙박스 영상. 언덕에서 갑자기 시동이 꺼지고 꺼진 시동을 다시 켜보려 애쓰지만 묵묵부답입니다. 결국 시동이 걸리지 않아 정비 차량에 실려 정비소로 향합니다. 지난 6월 폭스바겐 차량을 구입한 배석진 씨는 구입 4개월 만에 이런 아찔한 순간을 겪었습니다. 와이프가 임신 지금 4개월 상태였고 너무 많이 놀라서 하여튼간 차도 계속 뒤로 밀리고 있는 상태. 근데 브레이크도 잘 안 먹거든요, 그 상황에서. 만약에 내리막길에서 우리 와이프 시동 꺼졌으면 그렇죠. 상상하기도 싫네요. 네. 이후 2번이나 같은 일을 겪었지만 제조사인 폭스바겐은 세차 교환 거절뿐만 아니라 별다른 대안이 없다는 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2010년부터 13년까지 위해 감시 시스템에 접수된 시동 꺼짐 사례 702건을 분석한 결과 세부 모델별로는 수입 제조사의 경우 BMW 15건, 폭스바겐 14건, 벤츠 9건, 제규어 랜드로버의 경우 5건이었습니다. 국내 제조사는 기아차가 243건, 현대차가 186건, 한국 GM이 116건, 르노 삼성이 79건, 쌍용이 14건 접수됐습니다. 대상 차량의 56%가 출고된 지 2년이 채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시동 꺼짐 현상이 발생했고 79%가 도로 주행 중에 시동이 꺼졌습니다. 수리 후에도 계속 시동이 꺼진 경우가 46%에 달했지만 차량을 교환하거나 환불받은 운전자는 4.7%에 불과했습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도 1년 안에 4번 이상 결함이 발생해야 교환 및 환불 조건이 충족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상 제조업체들이 결함을 인정하고 교환이나 환불을 해주는 경우는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 또한 차를 구매한 지 1년이 넘으면 아무 보상도 받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시동 꺼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대 결함인데도 불구하고 보상 규정에는 중대 결함 범위가 나와 있지 않는 부분이 있고, 따라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중대 결함의 구체적 명시와 더불어 교환 환불이 가능한 그 제작사의 AS 조건, 개선 등 이런 자율적인 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차량 결함을 제조사가 아닌 소비자들이 직접 입증하도록 규정한 제조물 책임법 역시 제조업체들의 반발로 입법 개정이 쉽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더 이상 소비자들의 피해가 늘어나지 않도록 정부의 법 개정과 제조사들의 자동차 결함 시정 조치가 필요합니다. 서울경제TV 한지입니다. 요즘 유례없는 저금리 때문에 투자할 때를 찾기 힘든데요. 저금리 시대를 맞아 금에 눈길을 주는 투자자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 금융부 양철민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금으로 만든 골드바가 잘 팔리고 있다고 하던데요. 실제로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차명 거래를 전면 금지한 개정 금융실명제법의 본격 시행 이후 안전자산인 금에 눈을 돌리는 투자자들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융계에 따르면 최근 골드바 판매량이 급속히 늘고 있습니다. 골드바 판매량은 지난 9월 126kg에서 10월 132kg, 지난달 137kg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다 이달 들어서는 하루 판매량이 지난달에 2배로 늘었습니다. 최근 보름간의 판매량이 160kg으로 지난달 판매량을 이미 뛰어넘은 상태인데요. 금거래소 측은 이달 판매량이 250kg을 넘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판매되는 골드바의 유형도 다양화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시가 5천만 원 상당의 1kg 골드바 판매가 주를 이뤘던 이전과 달리 100g, 37.5g, 10g 등 작은 단위의 골드바 판매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또한 요즘 금 열풍의 특징입니다. 지난달 중순부터 소액 판매가 급증해 지금은 37.5g과 10g 골드바 판매가 전체 판매 건수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7.5g 골드바의 가격은 200만 원, 10g 골드바는 50만 원 가량으로 중산층 또한 큰 부담 없이 구매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홍종길 한국금거래소 이사는 러시아 경제위기와 전 세계적인 디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가치 보정과 황금성이 뛰어난 금 투자로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 같다며 중산층, 특히 서민들도 안전자산인 금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네, 은행들도 금 열풍에 동참하고 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은행들의 대처도 매우 빠른 모습입니다.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은 최근 골드바 판매 대행을 전 영업정으로 확대했습니다. 골드바 판매 대행을 하지 않았던 하나은행도 지난달 말부터 판매를 시작하며 고객 확보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습니다. 시중은행의 PB센터에서도 금과 관련한 문의가 꾸준히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 때문인지 개인 금고 시장도 특수를 누리고 있는데요. 한 금고 제작사 관계자는 하반기 들어 개인 금고 판매가 늘고 있다고 밝히는 등 금고 제작 업체도 덕분에 호황을 누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금뿐 아니라 고액 현금, 비과세 장기보험 상품, 미술품, 귀금속 등으로 자산가들의 관심이 옮겨가는 것이 특징인데요. 특히 자산가들에게는 5만원권 등 고액권으로 현금화하는 게 인기입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절세 목적을 위해 차명 거래를 활용하던 자산가들이 개정 금융실명제법으로 고액 예금에 대한 부담이 커진 것이 금에 대한 수요로 나타난 것 같다며 무엇보다 최근 금 가격이 4년 반 만에 최저치로 급락하며 매수 타이밍이라고 판단한 듯하다며 현 상황을 진단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금융부 양철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석유 수출국 기구의 압둘라 알 바드리 사무총장은 국제유가가 내년 말까지는 회복될 수 있길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발언은 오펙 생산의 약 3분의 1을 담당하는 사우디,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및 카타르 고위 인사가 잇따라 유가를 끌어내리기 위한 감사는 없다고 밝힌 가운데 나왔습니다. 이들은 또 내년 6월의 정례회담 이전의 특별회동 가능성도 일축했습니다. 알-바드리 사무총장은 이날 아부다비 석유회동 와중에 기자들과 만나 내년 하반기 말까지 유가가 회복되길 우리가 기대하고 있다며 저유가의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그때까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제유가는 지난 6월 이후 약 50% 하락했습니다. 사우디의 알리 알 나이미 석유장관은 이날 오펙 역외 산유국도 감산하는 것을 물론 환영한다면서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는 생산을 줄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쿠웨이트의 알리 알 오마이르 석유장관도 오펙이 감산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내년 6월까지 오펙의 긴급 조치는 없을 것이며 특별회동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알 나이미 총장은 사우디가 정치적 이유로 유가를 끌어내린다는 일각의 음모설에 대해 사우디의 석유 정책이 순수하게 경제 원칙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국제 유가 하락과 루브라 가치 폭락으로 러시아 경제가 휘청거리면서 국제금융계는 러시아의 경제 위기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정부가 금리 인상, 은행 자본 확충 등 비상수단을 동원한 데 따라 루브라의 추락은 잠시 멈춘 모양새지만 자금난에 시달리는 기업이 등장하고 있어 위기 가능성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러시아에서 두 번째로 큰 항공사인 트란스 아에로는
경영난에 시달리면서 빚부담을 견디지 못해 정부와 채권단에 도움을 청했다고 러시아의 타스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 항공사는 지난달 말까지 로즈네프트와 가즈프롬 등 항공 연료 공급업체에 지급해야 할 6,070만 달러의 빚을 갚지 못했습니다. 루블화의 가치 하락은 트란스 아에로처럼 경영난이 가중될 기업들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월스트리트를 포함한 국제금융계는 러시아 금융위기 가능성과 관련해 엇갈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스위스의 금융그룹인 UBS는 러시아의 금리 인상이 단기적으로는 러시아 경제를 위축시킬 수 있지만 러시아 금융시장에 대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러시아의 대외 부채 규모가 크지 않다는 점을 들어 위기 가능성을 작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클레이즈는 제한적인 자본 통제를 포함한 추가 조치가 나와야만 시장의 불안 심리를 진정시킬 수 있다는 입장이며 크레디트 스위스도 러시아 주식에 대한 투자 축소를 권고하는 등 의심스러운 눈길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암살을 소재로 한 영화 인터뷰를 둘러싼 소니 영화사 해킹 사건의 후폭풍이 할리우드 영화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정부가 이번 해킹 사건을 북한의 소행으로 규정한 이후 영화 개봉을 취소한 소니 영화사를 비롯한 메이저 영화사들과 극장 체인 등 할리우드 영화 산업계의 무기력한 대처와 무사 안일주의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비판은 인터뷰를 제작한 소니 영화사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LA타임즈는 이번 해킹 사건으로 소니 영화사 임원진 이메일 계정은 물론이고 직원들의 봉급체계, 사회보장번호, 진료기록 등이 암호화되지 않은 채 해킹에 무방비한 상태였음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영화 감독과 배우 등을 비롯한 영화계 인사들은 소니 영화사의 영화 개봉 취소는 비겁함의 극치였다고 비판하면서 극장 개봉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할리우드 영화계 안팎에서는 소니 영화사의 영화 개봉 취소 결정은 자신의 시스템을 침입하고 협박까지 자행한 해커들에게 무기력하게 두 손을 들고 항복문서에 서명을 한 꼴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홍지영입니다. 오늘 아침 내린 눈 때문에 곳곳에서 낙상사고나 교통사고들이 많이 발생했는데요. 내일 출근길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새벽에서 아침 사이 서울, 경기와 강원, 영서로 눈이 조금 내리겠는데요. 그 밖의 지역들도 그동안 쌓인 눈이 얼어있어 미끄러운 곳이 많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은 서울이 영하 10도 가까이 떨어지는 등 꽤 추웠지만 낮부터는 기온이 빠르게 오르면서 영상권을 회복했는데요. 내일 아침은 최저 기온이 영하 4도, 낮 최고 기온이 영상 5도까지 오르면서 내일부터는 평년 기온도 회복하겠고 당분간 큰 추위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내일은 미세먼지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요즘 건조한 날씨에 호흡기 질환 걸리신 분들 많은데요. 내일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오전에는 일시적으로, 오후에는 종일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호흡기 약하신 분들은 마스크 착용하고 다니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충청 이남 지방을 중심으로 눈이 내리고 있고 제주도는 비로 내리는 곳들도 있는데요. 저녁에는 모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은 제주도 남쪽 해상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나절 예보로 알아보겠습니다. 전국에 가끔 구름 많겠고 서울, 경기, 강원, 영서는 새벽에서 아침 사이 눈이 조금 오겠습니다. 서울과 대전 영하 4도에서 영상 5도로 크게 오르겠습니다.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겠고 광주 0도에서 7도, 부산 0도에서 9도로 종일 영상권을 보이겠습니다. 동해안은 건조특보와 강풍특보가 함께 발효 중이니까 산불 조심하셔야겠고요. 속초와 강릉 영하 2도에서 영상 7도 분포 예상됩니다. 서해상에서 눈이 내리다 그치겠고 물결은 동해상을 중심으로 높게 일겠습니다. 24일은 서울, 경기와 강원, 영서로 오전 중에 눈이 내리겠고요. 25일은 강원, 영동에 눈이 예상됩니다. 때문에 이들 지역 말고는 대부분 올해 화이트 크리스마스는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센 경제 현장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